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 이혜란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뵈어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제가 생각보다 배울 게 많아서 이게 많이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이것을 내가 좀 더 여러분하고 좀 편안하게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급히 또 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엔 TMI라고 하는 새로운 그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제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이 세상에 소망 잃으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그분들이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 우리 MBTI 얘기했었는데요. MBTI에서 이 내향과 외향, 오늘은 서로가 이 다른 것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외향은 점점 외향으로, 내향은 점점 내향으로 빠져서 서로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면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편도체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이것을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그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 여기 신장 위에 부신 위에 호르몬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호르몬 주머니를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위험할 때 어떻게 하죠? 근데 맞아요. 우리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두근거리는다는 거는 심장이 빨리빨리 뛴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왜 빨리 뛰냐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라고 이 편도체가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은 그냥 자기는 지난번에 저희 남편 얘기했잖아요. 그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뇌에서는 네가 혼자 있으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너의 내면과 연결되어져서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제가 못하면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세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번, 4번까지는 이것을 꾹꾹 참고 그에게 맞춰주고 하다가 폭발을 하는 거죠. 한 5번째는 내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누가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아니면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해치려고 저희를 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뇌에서 저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신체적인 반응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해를 좀 하셨을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져요. 그리고 몸은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방어하기라고 얘기합니다. 방어하기.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방어하기 위한 어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이 방어하기 위한 이 방어,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또 공격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나 살겠다고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방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단절한다, 거절한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느낌이 자기에게는 또 하나의 위협처럼 인식이 되고 그도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반응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고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첫 번째 강의처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33 처방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333 뭐냐면 첫 번째 3은 3번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숨을 빨리 들이마시세요. 한 번에. 그리고 멈췄다가 내쉬는 걸 조금 길게 내쉬는 거. 우리가 이걸 심호흡이라고 하죠. 그걸 3번 하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좀 편안해지셨어요? 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실제로. 심장이 조금 덜 뛰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워치 이런 거 있던데 한번 심박수 가지고 체험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삶.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3가지만 사물들을 한번 보세요. 현실 감각을 깨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지금 위협의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내 이 편도체가 잘못 인식한 거예요. 다른 건데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이것을 책에 찾아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지금 컵이 보이네요. 네, 뉴욕 갔다 온 머그컵이 보여요. 그리고 제 귀에 우리 어항에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돌리는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요, 제 눈앞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 스마트폰이 보이네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찾아볼 때 현실 감각이 돌아와요. 자, 그러면 3번째 삶은 뭘까요?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3부분, 3부위를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자,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팔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팔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네, 팔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네, 다리도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네, 저는 다리를 안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다리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의 신체 부위의 3군데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막 긴장하고 뭉쳐있던 근육들이 좀 풀어지고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맞아요. 이 의식적으로 반응.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막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저 주먹에 맞으면 내가 아프겠지. 그러니까 이 주먹을 내가 왼쪽으로 피할까, 오른쪽으로 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이미 주먹이 나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미 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빨리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이 의식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인 이 전두엽의 역할을 완전히 블랙아웃 시켜요. 전두엽이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래야 이 몸이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이 333을 마치고 나면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지금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 뿐이지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에게 방구석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아니면 그는 또 나한테 말하지 않은 채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하고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막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는 대신 사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하고 이 333 같이 나눴습니다. 이 333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내 방구석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러면 333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과 나하고 다른 것 뿐인데 나는 이거를 위협으로 인식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외향으로, 너무 내향으로 치우쳤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내향은 이제 방에서 좀 나와서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너무 외향적으로 막 바깥에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좀 더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혼자서 묵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나면 어떡하냐고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의식화되고 깨어나신 분이 상대방에게 대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또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좀 더 자주, 좀 더 빨리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333 같이 나눴는데 333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 상대방은 나하고 다른 것이지 그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내 몸은, 내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지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반응들이 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말로나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또 여러분에게 나눌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영적 경청이라는 대화법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또 잘 살아보다가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 더 익숙해지게 노력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샬롬.